나쁜 투표를 거부합니다. 나쁜 투표장에 가지 맙시다. 나쁜 투표장에 가지 맙시다. 제 384차 지역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엊그제 이희호 여사께서 박노현 의원을 만나기 위해서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2001년에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서 2002년부터 중학교 의무교육을 광역시까지 확대하자고 했습니다. 가난한 아이들만 등록금을 면제해주면 되지 왜 부자 아이까지 해야 되느냐, 이러한 주장을 있었다. 이게 가난한 학생을 위하는 말 같지만 실은 가난한 학생을 울리는 말입니다. 동심에 상처를 주는 말입니다. 차별을 하겠다는 말입니다. 가난 증명서를 제출하는 말입니다. 무상급식은 공교육의 일환이고 의무교육의 완성입니다.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것은 의무교육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이번 투표 분명히 잘못된 투표입니다. 해서는 안 될 투표입니다. 공심을 짓밟고 사람을 차별하겠다는 것입니다. 시민들이 투표장에 가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한 사람의 정치적인 야욕 때문에 우리 어린이들의 동심에 상처를 주고 우리 사회를 차별사회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더더군다나 대통령까지 나서서 차별급식을 위한 투표 종료 행위에 나서 결코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번 주민투표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될 투표고 또 시민을 우롱하는 투표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투표법으로서 이들을 심판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다음은 나쁜 투표 거부 대책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이상수 위원장님 말씀이 있겠습니다. 우리는 오세훈 시장이 강행하려는 주민투표가 안 되려고 우리는 오세훈 시장이 강행하려는 주민투표가 반민주적이고 반교육적인 불법 투표라고 부정했고 그동안 거부 투쟁을 해왔습니다. 우리는 당당하게 우리의 논지를 펴되 투표장에 나가지 않아서 주민투표를 무산시키기로 작전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비례 대등 운동 원칙을 정해서 상대방이 하는 것만큼 우리도 하겠다, 이런 원칙을 정해서 상대방이 현수막을 걸면 바로 우리도 따라서 걸고 상대방이 구세출항을 동원하면 우리도 동원하겠다, 이런 원칙을 지키면서 운동을 해왔습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공동전도 펴왔고 시민연대하고도 결합해서 운동을 착실히 진행해 와서 이제는 주민들이 왜 부자한테도 무상급식을 해야 되지? 그리고 투표장에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그 의문을 다 해소시켜서 반드시 승리한다는 자신감을 갖게 됐습니다. 앞으로 한 5일 남아있는데 마지막 정상은 우리 민주당 보병부대인 48개 기구단에서 정말 나가서 싸워서 승리를 가져오려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성순 서울시장 위원장님 말씀이 있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민투표하려고 피켓을 들고 그 바쁜 사람이 그
거리에 서서 멀쩡하게 웃는 모습을 보고 서울 시민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 전 이런 질문을 오늘 낮에 YTN을 통해서 시민에게 물을 예정입니다. 그것은 바로 불법이다 하고 17일 중대명령은 성원에서 내었습니다. 저는 불법, 그게 합법이라고 해도 시장이 아이들을 밖으로 빼앗는 것을 그런 투표 합시다 라고 피켓을 들고 서 있는 이런 경우가 어느 나라, 어느 시장이 이런 거 하자고 합니까? 시민의 고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정한 지역을 짜고가지고 조사해 봤더니 이 홍보면에서 우리가 거의 한 10분의 한 1 정도 될까? 그렇습니다. 프랑스 18장 내지 10장 걸렸는데 우리 건 하나 정도 걸릴 정도로 열세합니다. 그렇지만 시구의원들 총 나서서 며칠 설득을 하니까 투표장에 안 가는 것이 이게 맞구나 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 동조하고 있습니다. 한나라에서는 집중적으로 민주시민이 선거하는데 선거를 안 한다니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맞지요. 선거에 시민이 나와서 투표에 참여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선출직을 뽑는 그런 선거가 아닙니다. 그런 투표가 아닙니다. 이것은 주민투표입니다. 주민투표인 경우에는 투표장에 가느냐 안 가느냐 이것도 정당한 시민의 권리고 자유입니다. 이것은 8월 8일 중앙선관위에서도 유권해석을 내었고 유권해석 이전에 서울시 선관위에서 유권해석 책자를 전부 각 지역에 보내는데 거기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보장된 일을 떳떳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명인 유권자 전체 유권자의 5% 이상 그리고 투표율 33.3% 이상 이런 조건이 붙은 겁니다. 만약 주변 투표가 아니라면 투표율 1%라도 누군가 한 명 뽑으면 됩니다. 이것은 전혀 다른 겁니다. 즉 투표율을 정했다는 것은 투표 참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선거 운동 방법, 투표 운동 방법 중에 하나다. 이것이 분명합니다. 2009년 8월 제주도지사 주민소환 투표에서 11%를 얻었습니다. 그것은 끝입니다. 이렇게 주어진 법 테두리 안에서 정정당당하게 하는데 민주당이 하고 있는데 한나라당에서는 계속 민주시민이 아니라고 합니다. 민주시민 보고 민주시민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민주시민입니까? 비록 열세지만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 정당하기 때문에 33.3%를 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잘 좀 써주십시오. 네. 대책위원회가 천만 서울 시민과 함께 반드시 나쁜 투표 착한 거부 운동을 성공시켜서 우리 아이들을 위한 따뜻한 밥상을 지켜줄 거라 믿습니다. 이제부터는 손학규 대표님 주재로 최고위원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손학규 대표님 모두 발언 드리겠습니다. 어제 한진중공업 총회가 있었습니다. 정동영 최고위원 김성순 위원장, 홍영표 의원, 이인경 의원, 특히 정동영 최고위원, 회고노동자의 아픔에 같이 열정에 국민들 다 같이 감동했습니다. 어제 조남호 회장의 태도는 정말 실망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어제 조남호 회장이 보여준 것은 경영상의 어려움이 아니라 대기업, 재벌기업의 탐욕 경영과 무책임 그 자체였습니다. 회고노동자들에 대한 진지한 자세를 찾아볼 수가 없었고 회사 직원은 자기 자식이고 자기 식구입니다. 그런데 자기 식구의 고통에 대한
작품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그동안 저희는 조회장 측과 접촉을 하면서 어떻게든 협상을 이끌고 타결을 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완고한 입장을 버리고 금속노조 협상 상대를 인정해라. 설득을 해서 금속노조 협상 테이블에 앉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협상이 그동안 아무런 진전이 없었습니다. 어제 조 회장이 보여준 태도 거기서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홍영표 의원이 중재 역할을 하고 했습니다만 어제 조 회장이 얘기하는 게 정리하고 철회에 불과하다. 심지어는 시민단체에서 제기했었던 복직후에 무급휴직도 거부하는 괜찮습니다. 혹시 조남호 회장이 그저 몇 시간만 버티면 모든 게 끝나겠지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조남호 회장에게 경고합니다. 어제 결코 끝이 아니고 이제부터가 시작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들께서 수고 많으셨는데 앞으로 필요하면은 2차 청문회 국정조사까지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회에 정리해고에 대한 법적 요건을 확실히 하는 것을 앞으로 준비를 할 것입니다. 어제 김대중 대통령서 2주년이었습니다. 추모 행사를 잘 치렀습니다. 많은 분들 수고하셨는데 당직자 여러분들의 로고에 치하에 말씀드립니다. 특히 우리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의 흉상을 우리 행사에 모셨습니다. 김옥상 후대기 제거를 한 것인데 두 분이 나란히 있습니다. 어제 또 이기호 여사님, 권영수 교사님 같이 참석을 해주셨는데 두 분이 같이 있는 모습이 이렇게 좋았습니다. 우리가 항상 두 분 대통령의 정신을 받들고 정권 교체를 통해서 민주, 민생, 평화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발전을 하고자 합니다. 특히 김대중 대통령의 통합 정신을 받들어서 야권 통합에 적극 나설 것을 다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계대출 대책을 세우라고 했더니 가계대출을 전격 중단시켰습니다. 이 정부의 태도 참으로 대책이 없습니다. 가계대출 규모를 줄여나가는 대책, 그것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전월세, 등록금 이런 문제가 포함되지 않은 대책, 이것은 제대로 된 대책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의 대책 없는 대출 중단은 가계대출이 당장 중단될 경우 이 서민들이 갈 수 있는 곳은 대부업체밖에 없어집니다. 가계대출을 장기간의 저리 고정금리로 절감을 하거나 여기다를 늘릴 수 있는 정도의 지원 대책이 시급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동영 최고위원님 말씀 읽겠습니다. 어제 조남호 회장의 정리해고 부당성에 대해서는 여야 의원을 끝없이 객관적인 자료 이런 걸 통해서 부당하다는 것이 입증이 됐습니다만 금방 손 대표님과 말씀하신 것처럼 재벌 총수의 독단적 황제 경영의 그 형태 속에서 정리하고 철회를 끝까지 거부하는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 어제 청문회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대표께서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이
구축이 되고 야 5당이 결합해서 2차 청문회 그리고 정기국회의 국정조사를 강력히 추진해야 하겠습니다. 국정조사를 해야 하는 근거가 어제 마련됐습니다. 하나는 탈세 의혹이 드러납니다. 사이프러스, 홍콩 이런 데를 통해서 필리핀에 1조 1,000억을 투자하면서 직거래하지 않고 빙빙 돌려서 투자했습니다. 한지는 이와 관련해서 99년에도 5천억의 추징금을 맞은 탈세 전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아일랜드를 통한 조세 피난처를 활용한 그런 경력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하나 드러났고, 두 번째는 조남호 회장이 지분을 자기 회사 지분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의혹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참여정부 때인 2007년 5월 금감원이 검찰에 통보를 해서 사실상 고발이죠. 검찰이 이걸 갖고 있다가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2009년 5월에 내사 종결 처분을 한 것이라서 이건 다시 한번 그 의혹과 비리에 대해서 규명할 필요가 드러났습니다. 국정조사의 필요성입니다. 또 하나는 천암 회사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과 관련해서 금감원에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만 거절했습니다. 이런 것도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안타까운 것은 여야가 모두 함께 정리해고를 철회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근거를 들이댔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철회 약속을 답변을 받아내지 못한 데는 그 배후에 뭐가 있다 하는 그런 의심이 있었습니다. 실제 조선업계 관계자들의 얘기로는 조남호 회장은 정리해고 철회 의지가 있다. 그러나 이 정권의 공안 파티에서 절대로 하면 안 된다는 그런 얘기도 어제 청문회장에서 지적됐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민적 공분 그걸 바탕으로 민주당은 지금 재벌개혁 특위가 활동 중이고, 또 일주일 전에 최고위원님들께 당의 정책 강령 개정안 검토해 주십사 보내드렸는데, 다음 주 월요일 날 이 문제를 정식으로 제안을 해서 토론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이 무상급식 반대 투표 무산을 위한 시국대회가 내일 7시부터 9시까지 서울광장에서 열립니다. 김상곤 교육감과 박노현 교육감이 그 자리에 나와서 무상급식 반대 투표의 허구와 부당성을 낱낱이 문제를 제기하고 고소를 할 예정입니다. 한 가지 지금 서울광장을 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가 선점을 한 달 내에 해와서 지금 경찰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만약 안 될 경우에는 대한문 앞에 주 무대를 설치하고 거기서 대회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불가피하게 숫자가 2만 명, 3만 명, 5만 명 불어나게 되면 아마 프라자 호텔 서울시청 앞 도로 전체를 점유하게 되는 그런 사태도 생길 것 같습니다. 경찰이 정말로 평화로운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한다면, 불과 50명 남짓 어버이연합이 8월 한 달 내내 서울광장에 집회 신고를 해놓은 이걸 방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상수 대표님, 이인영 대표님, 김성준 대표님, 공동대표들께서 지금 무상급식 반대 투표 부산을 위해서 애쓰고 계신데, 내일 시국회의에 전면적으로 결합하고 같이 내일 힘을 모으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정세균 최고위원님 말씀이 있겠습니다.
언론사가 여론조사를 해서 그것을 발표하는 것은 이 언론의 특권입니다. 특권은 항상 책임이 뒤따라야 됩니다.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대한 여론조사가 지면을 통해서 또 다른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째 반값 등록금에 대한 여론조사 발표는 없는가 좀 의아한 생각이 듭니다. 무상급식뿐만 아니라 반값 등록금도 국민의 중요한 관심사인데 우리 언론에게는 무상급식만 주요한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저는 최근에 무상급식에 대한 여론조사 발표를 보면서 6.2 지방선거 당시를 떠올리게 됩니다. 6.2 지방선거 당시에 혹시 언론이 누구 사주를 받은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오해를 받을 정도로 언론의 보도와 6.2 지방선거의 결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선거가 끝난 후에도 정말 책임을 통감하는 언론사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언론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한 중요한 신뢰가 되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 무상급식에 대해서도 최근의 보도와 그 결과가 금방 앞으로 며칠 사이에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 언론은 거기에 대해서 책임질 각오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언론은 도대체 몇 프로가 투표할 것인지 또 결과가 어떨 것인지에 대해서는 보도를 하면서 왜 투표가 성립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보도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세훈이 원하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가에 대한 보도가 없는 것에 대해서 국민은 궁금해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첫째는 1학년에서 4학년까지 지금 교육청과 구청이 100% 무상급식을 실천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급식비를 과반 이상이 납부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급식비를 납부하기 위한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세무서로부터 소득증명서, 다른 표현으로 가난증명서를 받아서 제출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점이 오세훈이 원하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점이다라고 하는 점을 시민 여러분들께서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전월세 대책을 발표를 했는데 위기는 기회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주거 문제가 전세 대란이라는 위기에 봉착해 있는데 전세난이라고 하는 위기가 집 없는 서민에게 내 집 마련 기회가 된다고 하면 이것은 위기가 기회가 될 텐데 지금 돌아가는 것으로 보면 희망사항에 그칠 것 같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위기는 부자에게만 기회입니다. 국민에게 기회가 아니고 위기는 부자에게만 기회인 그런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 정부의 전월세 대책의 핵심 내용은 세제를 지원하는 것인데요. 그 방법 가지고는 지금까지 전세값을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정부의 대책이라고 하는 것이 집 부자들이 전세난이라고 하는 위기를 통해서 세금 감면 혜택이라고 하는 기회만 잡은 꼴이 되어버린 것이 아닌가. 이것이 바로 정부의 전월세 대책입니다. 우리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당장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 제도, 계약갱신 청구권 제도를 도입하고 장기적으로는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충하는 것이 길이다. 왜 그 길을 가지 않고 다른 길만 계속하고 있는가. 이렇게 정부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인영 최고위원님 말씀이 있겠습니다. 얼마 전에 한나라당에서 투표율을 33.3%를 넘기기 위해서 지역위원회별로 또 해당 국회의원별로 그 실적을 내년 총선 공천과 연계시키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아이들 밥그릇이 마침내 국회의원 밥그릇 문제로 전락했습니다. 주민투표는 오 시장과 한나라당의 정략적 행위다, 이런 점을
그 본질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노골적 강제동원, 독선적 행태에 아무도 반발하는 사람이 한나라당 내에는 없다는 겁니다. 성경에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의인 10명이 없어서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 유황과 불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한나라당에는 유승민 최고위원과 같이 진심으로 당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10명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지역구에서 다녀보면 한나라당 당원들조차도 투표운동이 신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애들 밥상을 줬다가 도로 뺏는 일이 뭐 그렇게 신나는 일이겠습니까? 어제 유승민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무상급식 주민투표에서 지면 지는 대로, 이기면 이기는 대로 한나라당은 상당히 곤란한 위치에 처할 게 분명하다면서 중앙당이 지금이라도 어느 정도 거리를 두는 게 맞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정확한 상황 분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중단시키지 않으면 한나라당은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받듯이 서울 시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합니다. 선관위에게도 아울러 한 말씀 더 하겠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주민투표를 제고하기 위한 주민투표 홍보활동을 하는 것은 사실상 투표운동에 해당하므로 공무원의 선거중립 그리고 투표운동 금지 조항을 위배한 것이기 때문에 제재했습니다. 이것은 사필 규정의 하나입니다. 궁극적으로 사필 규정은 서울 시민의 70% 이상이 주민투표에 불참하는 것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나 선관위에게 더 많은 사필 규정을 기대합니다. 대통령은 참모의 입을 빌어서 선거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고 또 오 시장은 판넬 들고 노골적으로 서울시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이번 투표에 관제 동원적 성격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게다가 다음 주에 수억 원, 많으면 20억 원 정도로 추산되는 그런 규모의 관제 물량 광고 공세가 언론사를 통해 대대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란 그런 이야기도 전해옵니다. 선거의 투명성, 공정성, 중립성을 심대히 훼손하고 있는 일입니다. 현수막 문구에서도 695억 원을 3조 원인 것처럼 허위 과장하고 국가 재정이 거덜난다고 왜곡한 것은 끝없는 불법 시비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방과 후 무료 학습, 시설 개선 등의 상품 광고에나 나올 법한 1+1 이런 현수막은 주민투표법 20조에서 사안 그 자체의 찬반운동을 해야 한다는 이런 내용과도 정반대로 배치되고 있습니다. 선관위에서 끊임없이 야기되고 있는 관제 동원 투표, 광고, 물량 공세 투표, 불법 탈법 행위 이런 것들을 제재하고 또 중단시켜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끝으로 한나라당의 또 오세훈 시장은 투표율 제고를 위해서 아둥바둥하지 말고 8월 24일 서울 시민의 심판을 담담하게 맞이할 것을 정중하게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천정배 최고위원님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물가 불안이 심상치 않습니다. 특단의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IMF 사태와 같은 제2의 경제 파국이 닥칠지도 모릅니다. 어제 정부는 물가 대책이라며 식품류 유통기한을 폐지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소비기한만 90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국민 건강을 볼모로 자신들의 무능을 숨기려는 무책임한 발상입니다. 대책이라고 볼 수도 없는 엉터리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물가 불안의 근본 원인은 고환율과 화폐 증발 그리고 재정 팽창에 따른 디맨드 풀,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입니다. 수출 재벌만 뱉어지게 한 고환율 정책과 국가 부채 400조 시대를 연 재정 팽창 이것도 큰 문제이지만 작년부터 화폐 발행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화폐 발행 증가율은 작년에 20%를 넘었고 올해도 매월 15%를 넘고 있습니다. 불과 1년 반 사이에 38%나 증가했습니다. 그러니 물가가 불안한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밀턴 프리드먼은 인플레이션은 언제 어디서나 통화적 현상이다 라는 명언을 남긴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물가 불안이 원가 상승에 의한 것, 코스트 푸시, 즉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인 것처럼 보도하면서 정책 실패를 감추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리가 골절됐는데 피부 연고를 바른 것과 같은 엉터리 처방입니다. 국제 석유 가격, 신선 채소나 육류 가격이 떨어졌을 때도 물가는 안정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MB 정부는 행정적 강제력을 동원하는 등 온갖 물가 통제 대책을 내세웠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런 방식으로 물가를 안정시킨 사례는 없습니다. 이제 물가는 정부 손을 떠나버렸습니다. 연일 통제 대책 발표되고도 물가는 치솟고 있습니다. 부패한 보수라도 유능하면 잘 살 수 있게 해줄 것이라는 국민의 기대가 근본부터 무너져 내렸습니다. 물가를 안정시키지 못하면 아무리 낮은 성장률도 지속 가능하지 못합니다. 물가를 안정시켜야 성장이 지속 가능해지고 성장이 이루어져야 복지를 위한 정책적 수단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럼 빨리 물가부터 잡아야 합니다.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정책 전환이 필수적입니다. 금융 긴축 그리고 재정 긴축을 동시에 시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불법 도청 사건에 관해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조현호 경찰청장, 우리 당 의원들이 항의 방문한 자리에서 심증은 있으되 물증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하기 전에 과연 경찰이 물증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지 자문해 봐야 할 겁니다. 도청 의혹을 받고 있는 피의자의 녹취 파일과 녹취록이 이메일 등을 통해서 타인에게 전달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경찰은 한성규 의원실과 그 밖에 녹취 파일 등을 전달받았을 개연성이 있는 사람들의 컴퓨터를 압수수색해야 할 것입니다. 물증을 찾을 수 있는 유력한 수사 방법을 외면해 놓고 물증이 없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은 박주선 최고위원님 말씀이 있겠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8월 24일 무상급식 관련 주민투표를 독려하는 피켓을 그거리 행인들에게 투표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서울을 디자인하겠다는 시장이 피켓을 들고 서 있는 오세훈 시장 그 모습도 서울을 디자인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참 꼴불견이고 가관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서민은 지금 먹고 사는 문제로 하루하루를 피땀을 흘려도 살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물가는 천정부지로 올라서 못 살겠다고 소리치고 일자리가 없어서 거리를 방황하면서 일자리를 달라고 울부짖고 있습니다. 수재민들은 수재복구를 하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서울시장이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막중한 책임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피켓 들고 시위하고 있는 그런 한가한 시장을 우리는 서울 시민은 바라지 않습니다. 이렇게 바쁘고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이 투표장에 나오라고 독려하는 그 시장이 과연 정신이 제대로 있는 사람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무상급식을 하게 되면 재정 파탄이 된다고 하는데 서울시는 우리나라 방역단체 중에서 재정 자립도가 가장 높습니다. 재정 자립도가 꼴찌에 해당할 정도의 방역단체들, 즉 충북, 충남, 전북, 광주, 제주 등은 이미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어도 재정 파탄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또 서울을 비롯한 10개의 방역단체들은 이미 일부 학년에 대해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시하고 있는 무상급식마저도 일부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안 하겠다고 하는 이 투표가 과연 누구를 위한 무슨 목적으로 투표했는지 불보듯 뻔한 것도 아니겠습니까?
대권병 환자의 대권 노름에 하루하루를 근근히 살아가는 서울 시민이 또 이렇게 희생이 되어야 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장 오세훈 시장은 이번 투표에 대해서 잘못된 제안이라고 생각하고 처리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영춘 최고위원님 말씀 있겠습니다. 저는 금융거래세의 도입을 우리나라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자고 주장합니다. 유럽의 재정위기 속에서 이에 대처하려는 메르켈 독일 총리와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현지 시간으로 16일 파리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토빈세 유형의 금융거래세 도입을 신설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합니다. 우리의 경우는 97년과 같은 외환위기가 재발할 가능성은 낮지만 최근의 주식시장 폭락의 경우에서 보듯이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에 따른 크고 작은 내부적 영향을 한심하게 받아와야 했습니다. 최근 미국은 제로금리를 최소 2년간 유지하기로 했는데 이러한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에 영향을 받게 되면 대형 투기자금의 급격한 유출입으로 국내 금리정책, 물가정책 등이 무기력해질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은행 거래세나 토빈세와 같은 그런 금융 거래에 대한 세금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합니다. 특히 외국의 투자 자본에 대한 급격한 유출입을 제어하는 그런 세금 제도를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브라질이나 벨기에 같은 나라에서는 효과를 보고 있고 정부도 연초에 이 제도의 도입을 검토한 바도 있습니다. 민간에서도 최근 삼성경제연구소의 17일 발표된 보고서에서 이 제도의 도입을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한때 우리나라는 외자 유치가 전가의 도도처럼 이야기되던 때가 있었습니다. 금융의 세계화가 절대의 불변의 진리로 여겨질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30% 이상을 외국 자본이 차지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자본시장 개방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취약한 자본시장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 국민경제의 내실을 튼튼하게 만들고 내수를 확대하고 국민을 중심으로 거시경제의 폐가점을 새로 짜는 그런 시도를 해야 하는 때가 되었고 우리 민주당 일본의 주장이기도 합니다. 그 일환으로 급격한 외국 투자 자본의 유치, 단기적 유치입을 제한하는 그런 금융거래세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구합니다. 이상입니다.